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제 5장이다. 그죠? 역시 코틀린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객체 지향, 특히 자바 같은 경우나 C++이나는 전부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런데 자바를 예를 들게요. 자바 같은 경우도 이제 버전이 JDK가 버전이 형성이 되면서 람다식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 이 람다식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코드의 단순화도 되고 뭐 이러한 내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람다식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프로그램 있죠. 트렌드가 이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여 뭡니까? 코드의 재활용. 그죠?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인스턴스를 다시 찍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과 람다식이나 고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개발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자바와는 코틀린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먼저 하고, 요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자바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 즉 코틀린에서는 람다식을 너무너무 많이 써요. 고차 함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 특히 너무 많이 코틀린 자체를 람다식이라고 또 봐도 어떻게 보면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5장에 대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이죠. 그죠? 앱 만들기 위한 기초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람다식에 대해서 혼선이 없고 아울러 람다식이나 고차 함수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예. 자, 보도록 하죠.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고요. 자, 코틀린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우리가 영어로는 Functional Programming, FP라고 이제 약자로 하죠. Functional Programming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하죠.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모두 지원하는 다중 패러다임 언어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중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가지 구현 규칙에 이렇게 딱 얽매이지를 않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 언어예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도 물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코틀린만큼 지원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함수형,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코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코드를 간략하게 만들 수 있고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아울러 두 기법은 대규모 프로그램 설계에도 적합하여 많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향하는 특징이죠.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죠? 그래서 특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코드가 매우 간략화가 돼요. 그래서 테스트나 또한 재사용성이 더 좋아서 더 좋아지면서 개발 생산성이 늘어나는 장점 덕분에 제가 강조 드렸듯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중 패러다임 언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지금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들어봤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뭐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중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구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문법과 형식을 지원하는 언어를 말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현대의 컴퓨터 언어는 다중 패러다임 언어를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도 처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설계가 돼서 나왔고 그거를 유지한 채 계속 JDK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뭡니까? 람다식도 도입이 되고 뭐 함수형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도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코틀린이 늦게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순수함수,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수는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순수함수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줄이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람다식, 그죠? 그리고 고차 함수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차 함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차 함수를 사용한다. 물론 지금은 이 설명만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절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순수함수부터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순수함수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순수함수를 사용하자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수함수란 무엇일까? 자, 만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함수가 같은 인자에 대해서 항상 같은 결과를 반환하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 없는 함수라고 말을 하죠.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 리턴 이렇게 매개변수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죠?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매개 변수가 인자값이 같은 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같은 값을 반환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함수잖아요. 그죠? 동일한 결과를 갖다 주니까. 맞나요? 자,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함수가 함수 외부에 어떤 상태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니 혼자서 함수 역할을 해라. 그리고 함수 외부에 어떠한 상태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일반 함수들은 통상적으로 외부에 영향을 잘 끼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퓨어가 아니고 퓨어, 그죠? 순수 함수, 퓨어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특성 덕분에 순수 함수는 스레드에 사용해도 안전하고 코드를 테스트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스레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스레드는 우리가 나중에 뭐 나오겠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스레드는 소위 말해서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신저, 뭐 예를 들면 대국민 최근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카 머시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로그인을 하면 채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일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앱인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근데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참 많다,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스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메인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코틀린을 연습을 하죠. 그게 전부 다 메인 스레드예요. 메인 스레드. 알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메인 스레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스레드를, 어떤 사용자의 터치가 일어난다, 스마트폰에.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리스너가 듣고 이거에 관련된 스레드를 실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작업을. 그런데 자바에서는 스레드가 아주 많이 쓰이지만 이 코틀린에서는 코루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레드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스레드를 생성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메모리와 상당한 CPU의 관여가 필요한데요. 물론 그거는 전부 다 CPU 스케줄러 혹은 뭡니까? OS 스케줄러가 그거를 잡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누가 먼저 스레드를 실행을 했다고 해서 먼저 끝난다라고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코루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코루틴은 CPU의 간섭을 안 받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양이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외부 리소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순수 함수는 부작용이 없어 값이 예측이 가능해서 우리가 결정적이라고도 한다.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죠. 디터미니스틱. 그죠? 결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 함수의 예의 형태를 보면, 자, for에서 sum 두 개의
int 타입의 기초 타입 객체의 변수를 보내면 매개 변수 타입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리턴 타입을 int로 했다면 여기에 항상 같은 값이 들어오면 똑같은 결과를 리턴을 해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자 A, B를 받아 항상 A 플러스 B를 출력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위의 함수는 매개 변수 A와 B를 이용해서 덧셈 연산을 한 다음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똑같은 값이 인자로 전달되면 반환값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또한 함수 안에서 함수 외부의 어떤 변수의 상태도 바꾸지 않죠. 맞잖아요. 물론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결과값을 받는 그러한 변수는 뭐 당연히 함수 호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어떠한 다른 외부 변수나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태를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죠. 예. 즉, 위 함수는 순수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순수 함수이다. 자, 다음은 순수 함수의 조건을 정리한 건데요. 자, 조건을 잠깐 보면 같은 인자에 대하여 항상 같은 값을 반환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함수 외부에 어떠한 상태도 바꾸지 아니한다라는 조건이 바로 순수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순수 함수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함수, 그리고 항상 같은 인자 값을 주면 동일한 리턴 값을 반환을 하는 거, 그리고 이 함수 외에 어떠한 외부에서도 이 함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없는 것, 어떠한 상태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순수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보죠. 다음.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부작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순수 함수를 만들기는 어렵죠. 앞에 봤던 저러한 내용들은 아주 단순한 코드죠. 그죠? 예, 단순한 코드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정말 진짜 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팀별로 나눠서 어떠한 모듈 해라, 어떠한 모듈 해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 1팀은 뭘 하고 2팀은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공동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게 현업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가능한 한 순수 함수에 웬만하면 가깝게 안전한 함수를 구현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 함수 프로그램이 커져도 웬만하면 좀 순수 함수에 좀 가깝게 이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죠. 예. 자, 그러면 순수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는 무엇일까? 자, 여기 함수 하나 보죠. 자, 체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턴 타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발 해서 테스트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유저점, 이 유저는 아마 그레이드 이렇게 호출한 걸로 봐서는 유저 클래스의 클래스명이고, 그리고 그레이드는 아마 스테이틱 정적 메서드가 될 거예요. 유저 안에. 그러니까 지금 객체 명점 정적 함수명, 스테이틱 함수명으로 이렇게
호출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외부의 객체를 이용을 한 거죠. 그레이드를 호출했어요.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튼 외부의 객체를 이용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값이 널이 아니라면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실행하시오. 매개 변수는 테스트요라고 이렇게 구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외부 객체를 사용을 했고, 그죠? 그리고 얘가 테스트가 널이 아니면 프로세스라는 또 함수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저의 그레이드라는 함수를 외부 객체를 사용해서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널이면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널이 아니어야 실행을 하니까 이거는 실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죠. 맞나요? 예. 그래서 위 코드에서 체크 함수는 함수 안에서 함수 외부에 있는 유저 객체의 멤버 함수가 되겠죠. 그죠? 정적 멤버 함수죠. 그래서 그레이드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다. 또 그레이드 함수의 결과값을 테스트에 저장을 해서 조건문을 사용을 했죠. 심지어 프로세스라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체크 함수만 보면 유저가 어떤 객체인지 그레이드 함수는 또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만 단순히 봐서는 유저 클래스를 봐야 알죠. 그죠? 그런데 또 프로세스 함수는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이. 맞죠? 쉽게 말해 체크 함수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항상 같은 것만 리턴하나요? 아니, 리턴도 없잖아요. 그죠? 항상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레이드 함수를 호출했을 때 널이 나올 수도 있고 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도 예상도 못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함수가 바로 순수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순수 함수에 최대한 순수 함수에 가깝게 만들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 코드를 통째로 우리가 보면 체크 함수가 이래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라고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으나 지금 단순히 요것만 본다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죠. 뭐가 실행이 될런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순수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함수예요. 그 조건이 바로 뭐였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같은 인자에 대해서 항상 같은 값. 함수 외부의 어떤 상태도 바꾸지 않는다. 이건데 이거는 어떤 상태를 바꿀지 안 바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자, 이제 순수 함수에 대한 내용 아시겠죠? 그죠? 항상 같은 인자 값을 넣었을 때 같은 리턴 값을 예측할 수가 있고 아울러 함수 말고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함수를 순수 함수라고 정리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람다식인데요. 자바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람다식을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람다식을 소개를 하도록 하죠. 자, 람다식은 람다 대수라고 해서 람다 캘큘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 어노니머스 펑션, 그죠?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고 이게 실행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위에 식을 보면 함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고 화살표가 사용이 되었다. 자, 수학에서 말하는 람다 대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로 2개 이상의 입력을 1개의 출력으로 단순화한다는 게 바로 람다 대수예요. 지금 2개의 인자값이 들어가서 요거를 더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출력을 하든 아니면 리턴을 하든. 그러니까 실행문이 이거라고요. 실행문이. 그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람다식은 다른 함수의 인자로 넘기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람다식 자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함수의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즉 리턴 타입에다가 우리가 람다식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변수에다가 바로 람다식을 할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식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람다식은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람다 대수라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람다 대수는 함수를 이름 없이 표현하는 수학 능력을 의미를 하면서 위키백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람다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람다 대수, 람다 캘큘러스는 이론 컴퓨터 과학 및 수학 논리학에서 변수의 네임 바인딩, 즉 네임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와 B가 이렇게 있다면 이 A와 B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인딩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바인딩과 대입의 방법을 이용하여 함수를 정의, 그리고 함수를 적용, 귀납적 함수 추상화를 수행을 하고 수학 연산을 표현하는 형식 체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람다 대수는 임의의 튜링 기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계산 모델이고요. 그래서 람다 대수는 계산이론, 언어학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의 발전을 크게 시켰다. 그죠? 그리고 리스프와 같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람다 대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을 했고, 단순 타입 람다 대수는 뭐예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타입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적 프로그래밍의 트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더해놓은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람다식이에요. 람다식. 알겠죠? 예. 자, 람다 대수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깐깐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도입을
했겠죠. 그죠? 너무나 좋은 개념이니까. 특히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팅, 앞에서 튜링 기계라고 보셨잖아요. 그 람다 대수할 때. 그 기계, 테스트한 사람이 앨런 튜링이고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살았고, 제안한 계산 모델인 튜링 기계는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의 기초가 되었고요. 튜링은 박사 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한 함수로 정의를 했다. 자, 우리는 어떤 함수의 값이 순수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 계산될 수 있을 때, 당연히 그 함수를 뭡니까? 계산 가능한 함수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어떤 함수의 값이 순수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을 때 그 함수를 계산 가능한 함수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적어놨던 부분을 일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튜링은 독일의 암호기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기계를 구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출발한 모델은 오토마타 등 인공지능을 위한 학문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도 크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단 람다식은 뒤에 나옵니다. 자, 1급 객체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1급 객체. 객체 중에서도 1급 객체가 딱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자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객체로 봅니다. 그것도 1급 객체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말이죠. 객체지형 프로그래밍에서는 1급 객체로 안 보죠.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1급 객체로 보는데 람다식 역시 1급 객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람다식도 자체가 람다 함수예요. 람다 함수. 알겠죠? 예. 그래서 1급 객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1급 객체란 무엇일까? 자, 1급 객체 First Class Citizen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1급 객체의 특징 1급 객체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 함수의 매개변수로 람다식을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급 객체는 함수의 반환값, 리턴 타입으로도 람다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급 객체는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우리가 람다식을 할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람다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1급 객체라는 거 만약 함수가 1급 객체이면 우리는 1급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1급 함수에 이름이 없는 경우 우리는 람다식 함수 혹은 람다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람다식은 1급 객체의 특징을 가진 이름 없는 함수, 익명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실습으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개념을 잡도록 하죠. 알겠죠? 이론 시간이니까. 지금은 람다식이 1급 객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1급 객체는 뭐예요? 함수의 인자, 함수의 반환값, 변수의 할당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1급
객체다라는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람다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람다식은 1급 객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살펴봤고요. 고차함수는 다음 이론 시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급 객체, 그리고 조건, 특징, 그리고 람다식, 그죠? 그리고 순수함수의 개념, 그리고 순수함수의 조건, 그리고 현대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다중 패러다임을 언어들을 우리가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달리 빨간색으로 해놨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는 고차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